백종원 선생님이 하셨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음식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맹세하고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어떻게 싸게 즐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죠. 요식업에 계신 분들에게는 거의 신 같은 존재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충분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IT 기업들도 전자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가격을 낮춰서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 자체가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 150만원 선에 맞춰져 있다 보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저도 많이 부담스러워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아닌 보급형 아이폰 SE 2세대를 메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꽤 괜찮은 소식이 하나 전해져 와서 언급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이폰 12 4G 모델이 내년 초 출시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죠. 미국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통해 알려진 이번 보도는 2021년 초 4G 전용 모델의 아이폰 12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건데, 전체적인 유치를 확인해보면 웨드부시 증권 다니엘 아이브스는 아이폰 12 4G 모델은 5G 모델보다 저렴해 가격이 약 $80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급형 아이폰 11은 $700, 2세대 아이폰 SE는 $400로 책정이 되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항상 프리미엄을 추구했던 애플이 현재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스마트폰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이죠.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구매를 한 지 몇 년이 지난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는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시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처럼 새로운 폼팩터를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거나 가격을 낮춰 저렴한 제품을 제공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애플은 후자를 선택해 품질 좋은 스마트폰을 보다 다양한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언급에 따르면 애플이 더 넓은 고객층을 쫓아갈수록 가격은 더 공격적일 것이며, 저렴한 가격에 보급형 아이폰을 내놓는 걸로 보인다 라는 언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애플은 10년에 한 번 아이폰 사용자들이 대거 기기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4년 아이폰 6가 출시된 이후 애플에게 가장 중요한 제품이 아이폰 12 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 아이폰 사용자 중 약 3억 5천만 명이 기기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며, 새로운 아이폰 5G는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사람들이 기기 교체를 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아이폰 사용자라는 언급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죠. 다소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메신저에 위챗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애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밍치고의 언급에 따르면 애플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제거할 경우 아이폰 연간 출시 출하량이 25%에서 30%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 사용자를 잃는다라고 치면 3억 5천만 명에서 30% 잡으면 어우야 대략 1억 5천만 명의 소비자를 잃는 거고, 아이폰의 가격을 대략 100만원으로 잡는다면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애플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만 위챗을 제거할 경우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경우 전세계 아이폰 출하량의 3%에서 6%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에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다른 제품들 출하량도 3% 미만으로 출하량 감소를 겪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언급드렸던 부분대로 진행이 된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애플은 지역별 아이폰 판매량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 분기 애플 전체 매출 상황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을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15%라고 하면 에이 나머지 75% 살아있잖아, 그게 무슨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만 계산해보면 약 10억 정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단순히 아이폰 금액을 100만원으로 계산을 한 거고, 당연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상회하는 가격을 가진 플래그십 아이폰이 더 잘 팔릴 거니 1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가 될 부분인데,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난리를 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전 아이폰 영상에서 아이폰 12 출시 일정에 대한 언급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위터리안 존 프로서의 형님의 언급이 나와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이폰 12는 10월, 애플워치 6, 새 아이패드는 9월에 공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월 10일 시작되는 주에 아이폰 12를 공개할 예정이며 출시는 10월 19일 시작되는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개 시점은 정확히 10월 13일 화요일, 사전 예약일은 10월 16일, 출시일은 10월 2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죠.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은 11월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9월 7일 공개 행사에서는 새로운 애플워치, 아이패드를 공개하고 아이폰 12 공개 일정은 아이폰 12 라인업의 사전 예약 일정은 10월 16일, 정식 출시 일정은 10월 23일,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은 11월에 출시될 것이라는 언급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아이폰 12 출시 일정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존 프로서 이분이 맞췄었던 아이폰 SE 시리즈 출시 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9월에 공개하고 10월에 출시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존 프로서님을 통해서 유출된 10월 12일 공개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폴더블 아이폰이 2023년 출시될 전망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은 구부릴 수 있는 아이패드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번 언급은 코미아의 트위터로부터 언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미아의 언급을 확인해보면 2023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 전화통화 지원, 아이패드 OS, X16X 칩셋, 두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이어진 형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화면 내장형 전면 카메라, 터치 ID 구현, 애플 글래스, VR 헤드셋과 함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코미아의 언급이 있기 전부터 존 프로서의 언급을 통해 폴더블 아이폰 시제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언급이 이미 나왔었죠. 폴더블 아이폰은 분리된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듀얼 스크린 기기 서피스 듀오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고, 이번 코미아의 언급은 존 프로서의 언급을 뒷받침하는 언급이며, 이전 애플은 폴더블 폰에 생기는 화면 주름을 방지하는 독특한 힌지 메커니즘을 갖춘 화면 특허를 출시한 바 있었지만 특허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신 듀얼 스크린을 선택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 정도면 LG가 선구안이 지렸던 거네. 4G 아이폰 12부터 시작해서 폴더블 아이폰까지 오늘도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매번 영상 제작할 때마다 투머치 토커가 되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전해드릴 개인적인 생각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여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